BL 작품을 보면서 많이 알게 된 게 한국 질이에요. 수들이 전국 각지로 도망을 가는데 집에 애비양 이외에 다른 물 있으면 안 돼. 냉장고를 열었다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 있다 안 됨. 냉장고에 애비양만 있어야 돼. 탐사 들어있으면 안 돼요. 아이시스? 아이스 안 돼. 아이스 1.0 안 돼. 안 되고. GS는 어때요? GS 안 돼. 유어스 안 돼. 단 PB 상품 있다 절대 안 돼. 네, 오늘 이 주제를 정하기까지 고민이 좀 필요했습니다. 자, 덕후에겐 뗄래야 뗄 수 없는 보증 수표, 또 무한 동력을 자랑하지만 머글에게는 진입조차 어려운 미지의 장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마련한 이곳은 스덕방이고요.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서브컬처계에서 30년간 꾸준히 미친 활약을 자랑하는 장르 BL입니다. 자, BL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분석을 해줄 오늘의 게스트분 이재민 평론가님, 그리고 BL이란 장르를 요목조목 낱낱이 파헤쳐줄 우리 덕분님, 그리고 스덕방을 처음 찾아주신 네, 소중한 분이죠. 유튜브에 BL 검색하면 나오는 채널의 주인장 자타공인 BL 덕후 수원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 텐데요. 자, 제가 처음에 뜨겁다 미쳤다로 설명을 드렸는데 BL 시장의 화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들 이렇게 비유할 정도로 뭔가 엄청난 곳인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재민님이 또 다양한 설명을 준비해 오셨죠. 네, 일단 한국 만화시장 전체는 한 2조 3천억 원 정도로 봐요. 그 중에서 BL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전체가 2조 3천억 원. 네. 와, 꽤 그래도 어마어마하구나. 한 그래도 5%? 5%? 10%? 저는 한 50%? 15%? 그렇게나 많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보시는 건데 그거에 한 2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BL을 본다라고 하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거기에 매출액을 다 더하면 4천억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영향력이 그렇게 크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 광공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퍼지긴 했어요. 다만 팬들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만큼의 파급력이나 시장에서 영향력이나 이런 거는 좀 느끼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략 한 3천만 명 정도가 웹툰을 보고 있거든요, 매달. 근데 그 중에서 4분의 1이면 1,0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은 BL을 본다는 얘긴데 그렇게 비유하니까 진짜 매출로만 따지면 그렇죠. 매출로만 따지면 그보다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BL을 보시는 분들은 충성도가 아주 높은 고객이어서 돈을 많이 쓰십니다. 맞아요. 많이 쓰나 봐. 많이 쓰죠. 근데 왜 수비에 꺼드라고 나오는데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이죠. 객단가가 높아요. 한 명당 단가가 높습니다. 근데 BL이라고 해서 한 편당 단가가 막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가격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소비하고 한 명당 소비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4명당 1명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10명당 1명 정도라고 보면 일단 한 명당 2명, 3명분의 매출을 담당하고 계신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주 고마운 분들이지. 저 혼자서도 한 5명 정도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 그죠. 생각합니다. 네. 서브컬처는 기본적으로 반문화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주류에 반대돼서 나는 비주류임을 선택한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서사보다 코드화된 소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공이나 수나 아니면은 뭐 머리색으로도 나누고 눈색으로도 나누고 말투부터 시작해서 다 코드화돼 있어요. 이 법칙을 따라가는 게 이제 BL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거든요. 이걸 어기고 이제 작가주의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정 맞습니다. 작가님들이 혼나요. 정 맞는 게 이렇게 못을 박는다고? 네. 작가님 이게 BL 장난이에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작가의 원래 의도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표면에 드러나는 것보다 코드를 지켜가면서 그걸 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그 결제율이 폭발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BL이? 월급날인가? 아니에요. 아니. 정해져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느낌이 왔어요. 뭐지? 1월 1일이죠. 그쵸. 1월 1일 12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 뛰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령이 맞아요. 이제 허가되시는 분들이 허가되신 분들이 드디어 합법적으로 어머나. 아니지 처음으로 볼 수 있다. 이거는 저한테도 진짜 연락이 많이 오는 게 이제 12월쯤 되면은 이제 친구들이 언니 저 07년생이고 이제 막 성인 되는데 제가 꼭 봐야 되는 거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인 되자마자 봐야 되는 거 제발 추천해 주세요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이 가장 많이 그렇죠. 해외에도 이런 다른 사례들이 있을까요? 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인지 시장이 굉장히 큰데 팬픽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레이존이에요. 회색지대예요. 합법도 불법도 아닌 되게 애매한 곳인데 여기에 매출액이 얼마냐. 일본 만화 시장 전체는 7조 원 정도 되거든요. 7조요? 네. 우와.
세계 만화 시장의 40%를 혼자 먹고 있어요. 네, 그런 시장인데 동인지 시장은 따로 계산해요. 왜냐하면 합법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대략 한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동인지 시장만. 일본 야노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오타쿠 시장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1,500억엔 정도로 동인지 시장을 보고 있대요. 근데 여기가 현금 결제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추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이게 좀 고민이래요. 이 정도 시장이면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게 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만화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법적으로 BL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쵸. 시장은 있어요. 있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공식 발표할 때 BL이 들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팔리거든요. 그리고 매출을 내고 계신 분들도 저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페이퍼상으로. 최근에 신흥국이라고 하면 특히 동남아시아나 태국 지역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기보다 더 흥미로운 곳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오, 나 저 아시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동 지역이 성인물을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냐?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의 70%가 35세 미만이에요. 젊은 나라예요, 되게. 근데 이 세대는 대부분이 영어를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이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비스도 안 해요. 합법인 거죠, 그렇게는. 일종의 그레이존으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BL 굿즈 파는 팝업에 히잡을 쓴 분이 오셨어요. 이제 취재를 갔는데 인터뷰는 가능하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캐리어를 이만한 걸 2개를 들고 오신 거예요. 잠깐만요, 주문 좀 하고라고 하시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4개씩 주세요. 를 하셨어요. 큰 손이시네. 네. 다 채우고 그 다음에 200몇십만 원 한 번에 결제하시고 이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어디서 왔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다. 너 이거 봐도 되냐? 안 되지. 뭘 물어? 우리나라에서 안 되지. 왜 보냐? 재밌으니까. 너무 당연한 걸 묻고 있었던 거죠. 요즘 그 BL 팬덤 화력은 요즘 어떻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트위터나 아니면은 뭐 X 뭐 이렇게 서브컬처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SNS에서는 웬만한 사실 유명 아이돌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게 이제 BL인 것 같아요. 특히 해외 팬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최근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K-팝만큼이나 이제 한국을 잘 알리고 있는 시장이 바로 KBL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거의 댓글들이 하나같이 다 한국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동시에 올라오니까 그 댓글들도 외국어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외국어 중에서 뭐 태국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저희가 잘 모르는 아랍어 같은 것도 있어서 저도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와, 이 정도로 이제 화이팅 하는구나. 그죠? 힘내고 있다. 화이팅 하고 있고. 근데 이거 뉴스에 못 나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잘 하고 하고 있는데. 있다. 그리고 원치 않아. 그죠? 뉴스에서 맞아. 올리지 마. 약간 그죠. 그죠. 그리고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끼리끼리 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클리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키워드를 팬들도 깨면 안 되는데 작가도 깨면 안 돼요. 그죠. 작가님 마음, 작가가 뭘 알아? 공식 너가 뭘 알아? 약간 맞아, 이런 공식이 식으로 뭘 알아? 공식이 뭘 알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댓글창이 난리 나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이제 굉장히 높은 수위에 뭐가 올라왔을 때 댓글이 일단 난리가 나고, 작가가 키워드에 안 쓴 내용이 시작이 되거나 장르가 추가가 되면은 갑자기 잠시만요. 작가님 너무 잘 보고 있는데 이런 키워드 없지 않았나요? 도망수가 왜 갑자기 수가 도망을 가죠? 도망수 키워드가 없는데 도망을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한번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 하기 좀 냅둬라. 도망갔다 돌아오나 보지. 약간 아니면은 도망갔는데 약간 미수로 실패하나 보지. 실패하나 보지. 좀 봐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럴 거면 써놨어야지. 그 지뢰 키워드 안 쓰는 맞아요. 거는 별점이 수직으로 그냥. 사람들이 키워드를 좋아하는 키워드도 있지만 싫어하는 키워드도 굉장히 지뢰 많거든요. 키워드 안 쓰면은. 그래서 나는 절대 싫어. 수가 도망가는 건 참을 수 없는데 도망을 가? 그럼 써놨어야지. 운동가들 생기는 거 알죠? 제가 알아냈는데요. 선발 때인데요. 그거 내용이 없었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 맞아요. 여기 지뢰 있습니다 하면서 다 알려주고. 그 써놓는다는 게 작품에 써놓는 게 아니고 작품 딱 들어가면 설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시태그가 쫙 달려있어요. 그 키워드. 이게 제일 긴 게 BL이에요. 엄청 많아요, 진짜. 인스타보다 이게 길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설명 같은 거예요. 이 중에서 걸리는 거 있으면 들어보지 말라는 접근 금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맛있는 사람들은 들어보세요. 그죠?
그게 많으면 그렇게 그걸 다 기억하고 보세요? 아니면 그때그때 당연하죠. 레칭을 하는 건가요? 방금 그래서 다 알고. 읽고 꼼꼼하게 그러니까. 읽고 와, 키워드 다 하고. 지뢰가 있나 없나, 내가 절대 안 먹는 게 있나 없나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해시태그가 많다 보니까 사실 보기도 전에 스포일러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봐야 돼. 왜? 중간에 내가 원치 않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깝잖아요. 매몰 네. 비용. 매물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렇죠. BL 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뭐 우리가 좀 옛날부터 얘기했던 초창기부터 클리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여기도 기대하는 클리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순디님은 아시겠지만 여기 판이 오래되면서 요즘은 기존의 클리셰를 깨는 게 새로운 클리셰가 되고 그쵸? 있잖아요. 네, 깨는 것도 새로운 클리셰가 됐어요. 네. 뉴 웨이브죠 이거. 네, 그래서 뭔가 요즘은 이렇다 할 만한 클리셰가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클래식을 찾아본다면은 집, 정후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반 합처럼. 집, 정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집이 뭐냐면 집착. 그건 알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들이 수한테 진짜 미친 듯이 집착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로맨스에서 나오는 집착이 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하면서 좀 불안해한다고 하면, 여기는 연락이 안 되는 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게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가둬버리자. 어떤 남자랑 같이 있는 게 좀 질투가 난다 이러고 있을 때, 여기는 다른 남자랑 같이 있어? 그럼 그 남자를 죽이자 하면서 약간 처형을 깔끔하게 깔끔하다. 처형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차원이 다른 수준의 집착을 하는 게 첫 번째 클리셰고요. 이렇게 미친 듯한 집착을 받으면 당연히 수는 어떻게 된다? 정병이 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정이 집정, 정병. 정이.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공이 후회를 해야 돼요. 내가 얘를 가지기 위해서 했던 행동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망가져서 내가 얘를 이게 중요해.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얘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감각이 되게 무섭게 다가오면서 후회를 하게 만드는데, 그와 동시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나는 이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면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공도 정병이 오는 거지. 쌍쌍정병 오는 거죠. 후회도 여러 가지 후회가 있죠. 어떤 분은 끝까지. 더 했어야 되는데.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하는 거죠. 도망을 가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싹을 잘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철저하게 내가 철저하지 못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착 광공이라는 말이 거기에 광자가 붙는 이유가 이게 하나의 용어가 된 게 앵같이 미치지 않고서는 집착 공에 그것도 타이틀도 달기 어렵다. 연락을 끊고 고립시키는 수준으로는 BL에서는 집착공을 안 봐줘요. 사실 집정후보다는 정을 빼고 도를 넣는 게 맞지 않나? 도망을 도망.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멘탈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망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는 도망을 가야 데리고 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도망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도 재밌고 잡히는 순간 잡히는 것도 재밌고 어떻게 잡힐까? 도망을 가면 갈수록 잡힌 그거. 목전까지 왔을 때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느낌. BL 작품을 보면서 많이 알게 된 게 한국 질이에요. 수들이 전국 각지로 도망을 가는데 보통은 잡히기 어려운 곳으로 가잖아요. 보통은 시골로 가서 잡히는데 이제 대충 뭉뚱그려갖고 야 시골로 갔다라고 하시는 작가님도 계시지만 정확한 지명을 짚어주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면 이런 곳이구나. 아니면은 땅끝마을 막 목포 막 이런 데로 가거나 그러면 이제 잘 도망갔네. 어쩌다가 이렇게 갔을까라는 못 찾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클리셰가 있는 게 도망을 가서 못 잡는 경우도 있고 못 잡아서 이제 공이 막 도대체 너희들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다 엎어버리고 왜 막 던져버리고 막 당장 내려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기준도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 둘이 출연하면 BL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그렇다면 또 뭐 예를 들어 두 남주의 케미를 보여줬던 브로크백 마운틴 있잖아요. 이것도 BL로 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좀 기준들이 조금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지. 그게 BL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네가 몰라서 그래. 그건 BL이 아니에요. BL처럼 해석하고 한 사람들의 것이 재밌어서 얘네 BL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지. 그러니까 그런 코드가 있는 작품들이 분명히 있죠. 대중적인 작품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코드가 있다고 해서 모두 BL이냐?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진짜 등을 부러뜨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선 진짜 그래요. 예.
네 다리가 있으니까 도망갔구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코드가 어떻게 쓰이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있다,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BL이 아니고 오히려 약간 순수문학에 좀 더 가깝습니다. 브로크백 마운틴은 일단 그 양떼 목장에서 음. 남자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좋아한다는 거를 알아요. 음. 근데 이제 뭐 사회적인 시선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것 때문에 결국 이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약간 요걸 보면은 좀 판타지적인 로맨스보다 동성애가 가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시선 같은 거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는 BL보다 퀴어물 맞아요. 쪽에 좀 더 퀴어물에 가깝지 가까워요. 않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하고 퀴어물 또 이제 뭐 정말 브로맨스도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2차 창작 또 GL, BL 요런 좀 차이점이랑 또 구체적 설명들을 좀 용어를 좀 알기 쉽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어물은 방금 덕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사회적 시선이나 아니면 편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걸 말할 수가 없어. 면은 퀴어물에 가까워요. 현실적인 고민들이 들어와 있으면 퀴어. 그런 게 있든 없든 상관없음. 알바야? 사회적 시선. 네. 사회적 시선이 있는 BL도 있어요. 근데 공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게 그걸 뛰어넘었음.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상관없으면 전 BL에 가깝다고 봐요. GL은 좀 더 다른 게 그러니까 BL은 여성 독자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여성 독자들은 BL에 나오는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GL은 나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GL에서 보고 싶은 게 BL에서 중요한 건 파워게임이거든요. 공가수의 파워게임이 되게 중요한데 이 파워게임보다 얘네 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좀 더 중요해요. 네, 연대라든지 아니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결함들을 보완해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중요한 게 GL. 브로맨스 같은 경우는 완전 상업적으로 붙어있는 그냥 이름표입니다. 네, 장르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러 오실 분들은 보러 오세요라는 안내서에 좀 더 가깝다. 해시태그 아까 그 네, 키워드 맞아요. 키워드 같은 거 그런 거구나. 맞아요. 팬덤 내부에서는 퀴어물이랑 BL이랑 이런 것들을 그리고 브로맨스까지 구분을 좀 명확히 하려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독자고 소비자인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지 않으면 이제 현실적인 왜냐하면 동성애라는 것은 현실에 지금 있는 맞아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퀴어물과 환상 속의 BL을 좀 구분을 하지 않으면은 이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BL 내부에서도 특정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자정을 하는 편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공식이 뭐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서 공식에서 너무 떠먹여주듯이 먹어봐. 너네가 좋아하는 입 벌려봐. 너네가 좋아하는 BL이야 라고 하면은 안 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입맛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2차로 창작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건데 전 변태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썩은 사람입니다. 이러는 걸 제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여지를 차단하고 자 얘네가 과연 뭐 BL일까요 아닐까요 먹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잠깐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갑자기 이성이 딱 돌아오고 맞아.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하는 편이다. 자, 근데 이제 좀 더 궁금한 게 BL 안에도 여러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 세계관에 대한 또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BL판을 씹어먹고 있는 세계관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오메가 버스고 또 하나는 이제 가이드 버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유니버스,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라는 단어에서 버스를 따오고 오메가 플러스 버스, 오메가가 나오는 세계관, 가이드 플러스 버스, 가이드가 나오는 세계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오메가 버스는 뭐냐면 이제 BL판이 오래되니까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다른 그림을 볼 수 없을까 하다가 그럼 우리 BL판에서도 한번 임추륙을 그려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건데 늑대무리 서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늑대에는 가장 높은 계급인 알파, 그 뒤에 이제 베타, 제일 낮은 오메가 이렇게 세 가지 계급이 있다라는 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인간에게도 가장 높은 계급인 알파 있고 가장 평범한 계층인 베타가 있고 그 밑에 오메가가 있고 이 오메가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다 임신을 할 수 있다. 그쵸. 이런 개념을 가진 세계관이거든요.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사실 이 늑대무리 서열 이론은 가짜로 밝혀졌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 근데 BL판에서 울더라고요 하면서 우리 쓸 건데 하면서 계속 그냥 가짜였어요. 네, 그게 가짜로 밝혀졌어요. 근데도 의자라고 하면서 계속
계속 쓰고 있고 그렇구나. 그 다음으로 이제 가이드버스는 뭐냐면은 그 미드 중에 센티넬이라는 미드가 있어요. 이 주인공이 굉장히 과감각을 가진 초능력자인데 계속 능력을 쓰다 보면은 과부하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과부하를 막아줄 수 있는 가이드라는 존재가 와서 얘를 이제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BF에서 너무 맛있다. 너무 좋은 설정인데? 이거 우리가 가져와 보자 해가지고 차용을 해서 갖고 온 거죠. 초능력을 쓸 수 있는 에스퍼가 있는데 이 에스퍼들은 능력을 쓰다 보면은 폭주가 와요. 그래서 이 폭주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 가이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가이딩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 가이드인 거예요. 근데 이 가이드가 어떻게 가이딩을 해주냐면은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은 그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특수한 세계관들이 왜 나오는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개연성을 주는 느낌? 이 단어가 세상에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히트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괜찮죠. 이 정도는. 그런가요? 그래서 네. 이게 약간 짐승의 짐승의 발정이 같은 느낌인 건데 여기에다 플러스 그 알파들이 이렇게 페로몬을 뿜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히트 사이클이 온 상태에서 페로몬을 맞는다? 눈이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이드 버스 같은 경우에서도 가이드의 가이딩을 받을 때 이 효율을 높여주는 기준점이 뭐냐면은 얼마나 딥하게 스킨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이딩의 효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한 스킨십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약간 남자가 남자랑 이런 관계를 해도 될까? 라고 고민을 할 때 야 살려면 해야지. 살려면 해야지 하면서 개연성을 좀 주는 느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좀 극단적인 관계성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오메가 버스에는 또 각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인이 알파 오메가 사이에 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은 거의 영혼 결혼식 수준으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극단적인 관계성을 만드는 거랑 이제 가이드버스에서는 보통 이제 에스퍼들은 초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아서 사회 고위층인 경우가 많아요. 재벌공인 거죠. 근데 이제 가이드들은 자기가 직접 능력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회 고위층보다는 좀 평범하거나 약간 가난하거나 그래서 가난수 평범수 라인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를 놓고 봤을 때는 수직 관계에서 이제 공이 위에 있고 그 가이드가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퍼는 가이드에 가이딩이 없으면 결국 폭주해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의 수직 관계가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맛있는 관계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세계관들이 세상에 좀 나오게 된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메가 버스 할 때는 오메가 베타. 알파만 있는 게 아니라 베타도 있습니다. 보통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베타에 속해요. 한 80% 이상. 지금 우리는 베타만 있는 베타버스. 그쵸? 저희가 거의 네, 베타잖아요. 우리 더 베타들. 아쉽게도. 네, 베타고 베타들은 이제 이 페로몬 냄새를 맡지 못해요. 근데 알파랑 오메가만이 그 페로몬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각 서로의 페로몬이 향기롭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매칭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이게 매칭, 이게 싱크로율 문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런 설정이시군요 하고서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맞아요. 뭐 그냥 한대, 그냥 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점점 열띤 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BL 심화 학습편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이번 BL 편은 특별히 BL 찐 덕후이신 순디님과 덕분님이 직접 코너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두 분이 각자 좋아하는 키워드를 적어둔 BL 키워드표가 있다고요. 그걸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럼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키워드인가요? 띵띵띵띵 어디로 보여주시나요? 저기 보이고 있는 게 키워드예요. 이 다양한 이게 다 저게 하나가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정말 재미있는 점은 저 모든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 작품도 있어요. 그럼요. 집착하면서 미남인데 관공인데 능글스러운데 까칠한데 연한데 연상이기도 해. 왜? 어떻게?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연한데 뭐 알고 보니까 영혼이 뭐 비기가 돼가지고 맞아. 몸은 연한데 마음은 연상일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황제일 수도 있는 거죠. 저 키워드가 다 적용되면서 즐겁고 재밌는 작품이 나오면 작가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게 되죠. 아니, 말이 돼 저게 어떻게 돼? 저것부터 저게? 일단 설명해. 집착공은 이제 뭔지 다 아시죠? 너무너무 집착하는 공이고 미남공은 그냥 잘생기고 근데 미남공이랑 미인공 차이 아시죠? 당연하다. 그거 너무 설명해 중요해. 주세요. 그거 설명해 너무 주세요. 중요해. 그거 설명해 주세요. 미남공과 미인공은 확연히 다릅니다.
미남공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다시피 약간 그런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폭발하시는 네, 죄송해요 말이 헛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약간 폭발하시는 약간 너무 잘생기고 소위 미남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시고 이제 눈썹이 짙으시고 콧대가 굵고 콧대가 선이 굵고, 두껍고 그쵸. 그리고 약간 그런 북부대공 같은 그런 스타일의 턱 라인이 되게 이렇게 딱 그쵸. 각이 져 있고. 그리고 모두가 그 사람 보면 막 고개를 숙이게 되는 절로 그런 분들은 황제인 경우도 많죠. 물론 미인공도 황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인공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답고 세상에 태어나서 저런 사람 처음 본다. 보면은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무슨 금발에 뭐 날렵한 콧대 뭐 얼굴 완전 뭐 양악 한 30번 한 것처럼 너무 얄쌍하고 너무 예쁘고 연필 아니에요, 그러면? 백옥 같은 그런 하얀 피부에 그리고 손도 길어. 손 엄청 길고 얇은 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비주얼을 갖고 계시는 분들 보통 미인공이신데 광공은 아까 미친 공. 그러니까 약간 집착을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미쳐 있는 광증이 있는 공이고. 복흑공은 아 복흑공 문제 맞춰봐요. 한자인가? 복부 복자의 검을 흑자인가? 복부가 검은가? 오, 그럼 피부가 검은가? 좋은 접근이에요. 맞아요. 아, 정답이에요. 뭔가 뭐 복근이 있나? 뭐지? 복흑이 배가 까맣다는 뜻이거든요. 속이 시커멓다고. 아, 안에 뭔가 난 계략을 꾸미다든지. 태닝을 해서 지금 겉- 시커먼 발만 태닝하면 이상하잖아요. 되게 멋있는 시커먼 색의 피부를 가진 아니. 그런 구릿빛 피부인 줄 계략을 알았네. 꾸민다든지 해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사근사근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쟤를 다리를 분질러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쵸. 속으로 시커먼 흉계를 꾸미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복흑공이라고 하고요. 연하공은 뭐 그냥 연하인 공, 연상인 건 그냥 연상인 공, 그리고 황제공은 말 그대로 그냥 황제인 공 요런 느낌이에요. 아니 아까 궁금했던 게 연하면서 연상이 어떻게 돼요? 왜 삼각관계가 되는 건가? 뭐 어떻게 아니죠. 내가 일반인의 생각. 내가 나이가 많으면 나 적으면 이렇게 되는 다 거잖아. 봐요. 회귀를 하나? 나는 늙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늙지 않고 나는 우와, 대박이네 설정이고. 나는 선사시대부터 살아온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는 성장이 20딱 20살에서 멈췄어요. 누가 봐도 20살이야. 근데 이제 그 일반인 남자를 만나서 일반인 수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면은 내가 실제로는 20살처럼 보이지만 내 원래 나이는 한 200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살이기 때문에 연상이지만 뭔가 그 연화적인 모먼트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덩치 차이도 날 수 있고 아니면 뭔가 그런 경우에 수가 진짜 연하인 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비밀을 동생인 줄 몰라가지고. 알고 막.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뭔가 챙겨주려고 하고 두 분의 최애 키워드는 각각 어떻게 돼요? 우선 뭐 순님 어떤 키워드가 최애 키워드? 저 찍어볼게요. 네. 미남 복흑. 틀렸습니다. 이런. 진짜 맞은 것처럼 설레게 하죠. 진짜 맞은 것처럼 저는 해놓고.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거기다가 미인이어야 돼요. 공이 그래서 이제 키 작공도 좋아요. 키작공. 키 작공은 정말요? 대박! 키작품 완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 작공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게 키가 작은 게 수보다 작으면 키 작공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많이 있어요. 187. 기준이 수가 187인데 182야. 그럼 키작이냐? 그게 키작이야? 182인 게 키작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대토론도 많이 열리는데 저는 175는 안 돼야 키작공이다. 저는 공이 수를 좀 올려다보는 게 좋아요. 너무 딱 이해될 수 있게 비유해 주시니까 되게- 올려다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 약간 제가 미인공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귀엽고 예쁘게 생긴 그런 공이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약간 요런 포즈를 하면서 혹시 안 될까요? 약간 이렇게 하면은 공이 약간 공이래 수가 약간 아닙니다.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황제공이 알고 보니까 황제공이. 그래서 이제 황제공이 수한테 이거 혹시 안 될까요? 하면 이제 수가 괜찮습니다. 약간 요런 뜻대로 모먼트가 그러면 이제 덕분님은 또 어떤 키워드가 최애 키워드인지. 저는 보여주시죠. 일단은 미인공을 좀 잘 못 먹고요. 무조건 집착공에 미남공에 광공 그리고 후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황제공? 약간 저는 좀 솔직히 공작이면 좀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 그래봤자 어차피 황제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될 텐데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죠.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불안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좀 황제 쪽으로 많이 끌리는 게 있어요. 자 이제 다음은 수입니다. 네, 수들은 이제
다들 아시죠? 미인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미인인 수고 미남수는 아까 말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눈썹 칠고 어쩌고저쩌고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사람을 포지션만 수로 바꾸면 돼요. 제가 살짝 더 첨가를 하자면은 미남 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헤테로 수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맞아. 여자친구를 사귀고 맞아. 결혼하려고 했던 약혼녀도 있고 우와. 아니면 이혼을 했어. 아니면 뭐 사별 뭐 등등 해서 헤테로수가 뭔지 설명해줘요. 헤테로인 수예요. 헤테로를 설명해야 뭔지 되나? 알겠어요? 아니요. 헤테로. 오케이.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수준을 낮춰드릴게요. 눈높이 교육해줘요. 눈높이 안 교육. 웃겨놨네. 헤테로수는 이제 원래는 이성애자. 이성애자를 헤테로라고 하는데 이성애자였던 수인데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공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보통 헤테로 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남자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공이니까 공만. 공이니까 좋다. 입덕 부정기 겪어야 되고. 약간 나는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 남자는 아닌데 남자는 아닌데 이러면서. 사다- 특별한 케이스네. 되게.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들이 이제 굉장히 재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남 수인데 헤테로 수였다고 하면은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수인데 공한테 왜 끌리게 됐을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맛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 다음 건 모르겠다. 감자수. 감자수. 저 뭐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시나요? 네. 그건 고구마인데 답답한 수건 고구마 수라겠지. 뭐 줄임말인가? 아니요. 뭐 자는 뭐 이거? 감자는 생긴 게 어때요? 막 생겼죠. 뭐 불량 감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약간 투박하게 생기고 순박하게 생겼는데 네. 인 거예요. 개수인 거예요, 걔가. 아 외모가. 네, 외형적으로. 아. 시골에서 농사 지을 것 같이 그죠. 생긴 사람. 네. 오. 퍼스널 컬러가 그 흰색 메리아스. 흰색 메리아스나 아니면 약간 그러니까 카키톤이 잘 어울리는 수들. 오. 피부 약간 까무잡잡하고 막. 그쵸. 오, 요것도 약간 뭐 수들의 라인 중에 조금 감자수도 있고 조금 그럼 주류 비주류 이런 게 있나요? 뭐 그런 메인스트림에 있는 친구들인가요? 네. 감자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인스트림 중에 하나예요. 아, 네. 요즘에. 요즘에 최근 트렌드. 최근 트렌드 중에 뉴 웨이브 중에 하나고 왜 이래? 원래는 이제 보통 덕분님이 좋아하시는 류의 수들이 클래식한 수죠. 미인수, 병약수 이쪽이 원래 좀 옛날에 막 클래식인데. 꽃수, 천상수 막 이런. 꽃수, 천상수, 아방수. 아방수, 맞아. 아방수. 아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넘어지고 막 이러면은 공이 와가지고 아이고, 괜찮아? 저런. 아이고 저런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친구를 좋아하는 거고 저는 이제 유구하게 취향이 항상 반대인 사람이었어가지고 역시 난 비주리아크. 역시나 비주야 크크 너가 먹는 거 맛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약간 흑흑 울고 잘 넘어지고 아픈 척하고 그러는 공을 수가 와갖고 괜찮아요? 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죠. 다음은 BL 찐 덕후분들을 위한 토론 시간을 한번 좀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본격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먹을 분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BL 영역 설명부터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 BL에 아까도 얘기가 조금씩 나왔는데 1차 창작하고 2차 창작이 다른 개념이거든요. 1차 창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이 뭘 알아 해서 그 공식 분들이시고 오리지널. 그러니까 BL 소설 같은 것. 네, BL 소설이나 BL 웹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1차 창작이라고 하고 프로로 데뷔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2차 창작은 거기서 뭔가 더 키워드를 더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는 그런 2차 창작 팬픽도 이 부류에 속하는 거고 말씀하셨던 그레이존이 보통 이런 2차 창작에 속하게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BL 팬덤 내부에서는 구분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속에 속합니다. 원작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나눌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BL이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 쟤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까 해가지고 그 위고빌기 만든 거. 그리신 야마시타 토모코 작가님이 상조로로 유명하셨거든요. 상디와 조로 커플링으로 유명하셨어요. 조로상디지. 그걸로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뭐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난이네요, 나 이제. 원피스 안 봤네 이 사람. 너무 신나네. 아니 아까부터 대기실에서도 검객은 공이지. 아니야. 그래 검객이 공이니까 조로상디죠. 배우신 분이네. 잠깐만 잘못 말했어요. 검객은 수지. 말 바꾼다. 말을 잘못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코드를 가지고 2차 창작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 이름 순서 가지고 이제 공수를 나누잖아요. 데스노트 같은 경우에 L월이냐 월 L이냐 이 말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끄고 넘어가시면 돼요. L월 뭔지 아세요? L월이요? 네. 데스노트
데스노트 보셨나요? 데스노트 봤어요? 그쵸, 봤죠, 당연히. 네, 그쵸. 거기 야가미 라이토라는 등장인물 그쵸, 알죠? 야가미 라이토 라이토. 알죠? 네. 근데 라이토의 이름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달 월자를 쓴 다음에 그거를 라이토라고 읽는 거예요. 걔 이름은 월이거든요. 한자로 달 월자. 그러니까 L이랑 네. 라이토 월. 그래서 L이랑 월의 그 라이토의 커플링을 L 월이라고 하고 아. L월인지 월 L인지. L이 공이면 L 월이고 네. 월이 이렇게 헷갈려 죽겠네. 라이토가 공이면 월 L인 거죠. 아, 앞에 나오고. 공이 앞에 나와요. 공이. 네. 오. L 공입니까 수미가? 저는 수라고 봅니다. 뭐 건널 수 없는 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L 월이에요, 이렇게. 월이에요. 당연히 L. 당연히 L 월이지. 아, 이것도 와, 이 사람 진짜 데스노트 안 봤다니까, 진짜. 안 봤네. 그걸 안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반대로 가는 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공식이 뭘 알아? 아니 공식이 아니 그래. 근데 공식 1차에서는 얘기하지 그죠. 않았지만 그건 안 에러리, 나오죠. 안 나왔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달리하면은 이것은 공적인 행동, 저것은 수적인 행동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가면서 재미있게 노는 게 이제 BL. 네, 지금 뭐 영역에 대한 장르에 대한 이 얘기가 이미 토론으로 들어가셨는데, 자, 이미 본격적이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BL 찐덕후 토론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각자 OX로 의견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한 질문씩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세 분이 OX로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BL 인기 작품은 모두 19금 이용가다. 들어주세요. 저는 오. 이겁니다. 가운데. 반반. 제가 가운데를 든 이유가 당연히 19금이 아니어도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고 인기 작품인 경우가 있어요. 다만 외전에서는 한두 번씩 해줍니다. 뭘요? 19금을요. 안 넘어가요, 저는. 처음부터 아예 15금을 받고 나와서 이제 안 하는 거면 몰라도 외전 정도에서는 이미 다들 19금 한 번씩 풀어주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가운데. 인기작이라는 기준이 매출 기준이면 맞아요. 매출 기준이면 무조건 19금이에요. 근데 많이 회자되는 작품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사랑받는 작품을 봤을 때는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자,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센티널 버스에서 가이드는 공인 게 좋을까? 수인 게 좋을까? 025 수 X로 가시죠. 025 수 X. 네, 좋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오, 갈렸어. 2대 1인데 그러면 또 재민님 먼저 한번. 저는 그거예요. 가이드가 주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저는 제 취향은 그렇습니다. 약간 저는 요 질문은 서사봄. 아.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서사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이드가 수인 게 좀 좋다. 왜냐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견일 수 있는데 뭔가 가이드들은 착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성실하고 그죠? 그래서 공은 불성실한 네. 그죠? 뭔가 이제 센티넬이나 센 놈들은 뭔가 불성실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성실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수를 좋아하거든요. 보통 뭔가 가이드들이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공을 좋아해요. 걔네들이 항상 성실하게 살다가 얘만 만나면 바뀌는 거임. 그것도 맛있어요. 네. 맛있어. 그런 양념을 좋아합니다. 전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둘 다 좋아. 아니 저는 아까 말했던 그 관계성의 역중이 좋은 거라서 그러니까 얘가 잠자리에서도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네가 주도권이 높고 다 네가 짱이야. 나보다 더 나아. 그래. 돈도 많고 피지컬도 좋고 다 그래. 네가 짱이야. 근데 너 나 없으면 죽잖아. 이게 좋은 거거든요. 저는. 그 잠자리 때 우위도 걔가 가져가야 되고요. 경제적 우위도 걔가 가져가야 되고요. 다 가져가야 되는구나. 다 갖고 갔다가 나한테 생존만 줘야 돼요. 전 그게 좋아. 목숨줄을 쥐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가 아무리 잠자리에서 나를 그렇게 막 대해도 결국 넌 나 없으면 죽잖아. 이것도 좋아. 맛있다. 지금 나온 것들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좋습니다. 다음 또 질문 가보겠습니다. 집착 관공이 온라인 세일 특가로 생수 500ml 묶음을 구매하기. 괜찮다면 O, 안 된다면 X. 들어주세요. 이건 전 서사봄. 근데 저도 XO. 약간 서사봄 쪽으로. 그래도 또 갈렸어요. 중립 OX. 전 절대 안 된다. 불가. 왜요? 집에 애비양 이외에 다른 물 있으면 안 됨. 냉장고를 열었다.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 있다 안 됨. 냉장고에 애비양만 있어야 돼. 탐사 들어있으면 안 돼요. 아이시스? 아이스 안 돼. 아이스 1.0 안 돼. 안 되고. GS는 어때요? GS 안 돼. GS 누웠어 안 돼.
PB 상품 있다 절대 안 돼. 아 기획상품, PB 상품 안 돼, 안 원 돼. 플러스 원 안 되고. 그리고 할인 태그가 붙어 있다 안 돼. 네. 약간 정장 입고 잘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정장 아니면은 실크로 되고. 그렇지. 이태리안 짝짝하는 장인이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수놓은 그런 실크 옷만 입거나. 그건요 수건인데 걔네 집에서 씻고 봤는데 이재민 돌잔치. 안돼. 이재민 군 돌잔치 그건 축하합니다. 사사봄. 그거 서사봄? 네, 누구의 선물이냐? 아 수가 갖다 놓은 거면 그러면 괜찮아요. 오케이. 아 기준이 굉장히 이 집착관공은 최고가의 뭔가 이렇게 약간 이 그거에 세상의 최고의 모든 네. 제품을 줘야 된다. 약간 집에 아. 집이 어떻냐면 하얀색 대리석에 모든 것이 다 블랙이고요. 아 그런 의미의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구나. 거기에 이제 파김치 들어있으면 짜치거든요. 왜냐면 이 그런 질문 데서 살아봤어요? 아니 안 살아봤죠. 저 안 살아봤으니까 할 수 저 있는 말이지. 집을 다 까맣게 해봤거든요. 집착관공처럼. 오히려 좋아. 나 그치, 하나도 그치. 그래서 저 다시 했어요. 인테리어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도배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문틈 사이사이 옥색으로 칠해주고 체리 몰딩 딱 깔아줘야 되는데. 약간 요즘 좀 노란 장판 감성 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약간 궁상 떠는 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지공 보고 있거든요. 요즘. 거지공? 거지공이 나오는 노란 장판. 지금 내가 보고 거진데. 나도 거진데 왜 공까지 거지여야 근데 돼? 거지공이 나오면 꼭 재벌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근데 둘 다 거지인 작품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아 싫어. 그치. 나 갑자기 그게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써줘 그거를. 안 나오는데 둘 이유가 다 거지. 있잖아요. 맞아. 이유가 있죠. 자 이번에 덕분님께서 BL 단골 컨텐츠도 하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요즘 네. 이 BL 캐릭터들의 외모만 보고 공수를 맞추는 컨텐츠들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저도 몰라요. 그냥 누가 갖고 오신 공인지 거구나. 순지. 저도 그냥 일부러 안 알아봤어요. 약간 집단지성에 힘을 빌려가지고 저도 같이 맞히는 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누가 정답인지 모른다. 우리 그래요? 함께 같이 맞춰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잊었어요. 잊고 본다. 그래서 지금부터 3단계로 나뉘어서 3단계로 나눠가지고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 이 캐릭터 자료를 보고 어떤 키워드의 공수인지 함께 추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 한번 그럼 보여주세요. 이거구나. 차시원이랑 흥다운. 누가 봐도 왼쪽이 공 아니에요? 차시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으면 확률이 높죠. 검은색 옷을 입고 제가 공으로 추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손 모양, 손 모양. 손 모양, 이거 잡는 거, 이런 모양이랑 머리 스타일. 머리 스타일 저거 약간 앞머리 깠냐, 입맛 그렇죠. 깠냐. 예, 넘김의 정도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근데 얘네가 같은 작품에 나오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조합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는 합을 한번 생각해봐야 형다운이 되잖아요. 체격이 되게 좋은데 공이 연상수. 오, 이름부터가 형다운이니까 형 같지 못해서 형다운. 그렇게 살으라고. 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배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키워드의 공수일까? 2단계로 가볼까요? 2단계 가면 좀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 노력형 인기남. 노력형 인기남이 끝난 거 아니에요? 20세예요? 약간 둘 다 20세인 거죠? 둘 다 약간 노안이신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잠깐만. 아 어릴 적 여사친에게 고백했다가 차이고 자기 관리 끝에 매력남으로 거듭났으니까 원래는 찌질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저기가 미남수에 더 확률이 높아진 아까 그 거 단어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거 어떤 거죠? 특별하게 형다운만 좋아하게 된 헤테로. 케이스잖아. 그쵸. 이제 헤테로. 이성 여자였다가. 아 그쵸 그쵸 헤테로. 헤테로 그래. 네. 헤테로. 저는 아까 배운 거를 할 때 차시원을 그러면 헤테로 공, 형다운을 미인 수. 대기업 외동아들이자 과수석 미인의 성격까지 좋은 천연 왕자. 천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공이죠? 그런 거에도. 대기업에서 끝난 거 아니냐고. 얘는 재벌 수도 있으니까. 그 재벌수일 수도 있죠. 마지막 3단계 보여주세요. 인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 인무잘.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저게 공의 얼굴일 수가 없지 않아요? 저기서는 얼굴 표정으로는 공이 아까 그 샤시원인 것 너무 수줍어하고 같은데. 주도권을 다 뺏겼는데 지금? 아 그게 보여요? 아니, 지금 주도권을 다 뺏겼죠. 제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밑에 있는 근데 애가. 형다운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복국수. 쟤는 지금 여유가 있잖아요. 쟤는 여유가 있는데 쟤는 여유가 없잖아요. 그치, 지금. 그치. 딱 보고 내 거야. 약간 그 그런 느낌이야, 느낌. 방금 좋았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토론하니까 되게 재밌다. 이게 복국수다 이거. 진짜 이거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라노벨도 많이 봐가지고 이것은 알게 되는 건데 저렇게 제목에 물음표가 있으면 클리셰 반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계로 갔는데 나가 망이 아니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치, 이제 그치. 뭔가 물음표가 있으면 회귀에서 돌아왔는데 1렙부터 시작? 네, 이제 정답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뭔지 보여주세요. 아, 맞네. 와! 아, 뭐라고 아. 써 있어요? 형다운 다정공, 미인공, 순진공, 순정공, 그러니까 차시원, 미남수, 갈발이 성철수. 수인 거죠 지금. 그쵸. 아, 갈발이 공인 거죠. 아 갈발? 누가 둘 다 갈발인데? 둘다 갈발. 밝은 갈발, 진한 그러니까 갈발. 밝은 갈발이 그쵸. 이렇게 깊이 있는 분들과 같이 하니까 이게 이제 막 정답을 찾게 되네요. 이게. 자, 다음 거 하나 더 볼게요. 요번에 워밍업이 됐으니까 이제 금방 찾을지 못하겠다. 찾을 줄 알았는데 너무 또 복잡해졌다. 김수현, 주성현, 신재민, 정다온. 네. 네. 이거 다공일수인가? 사실 저는 와, 이거 여기서는 뭐지? 말을 아낄게요. 왜냐면은 네. 아는 분들이에요. 아, 진짜요? 지인이세요? 지인이에요. 아, 지인이고. 아. 제가 봤을 때 왼쪽 아래 빼고 다공이에요. 저도. 그쵸? 관상상으로. 그쵸?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쵸? 그냥 눈빛이 눈빛이 맹수의 눈빛이잖아요, 회명이. 정다운님은 약간 그러니까 불구슬에 이렇게 그죠, 좀 그죠. 불키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되게 당당하고. 그러니까 여러 개 나온 거라는 건 일단 다공일수라는 다공일수. 거고, 그러니까 수가 둘일 수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둘둘일 수도 있죠. 왜 아 그렇게? 서브컵으로? 그럼 서브 커플일 수도 있죠. 한번 2단계 빠르게 보죠, 한번. 184의 딥그린. 오. 핑크. 핑크? 오? 맞춘 것 같아요. 딥그린, 아니 수 블루, 후보가 핑크, 있다면은 저 화이트. 오른쪽 아래인데 근데 눈빛이 너무 눈빛이 맹수의 눈빛이야, 살팽이야 그냥. 살팽이. 주성현 씨는 어때요? 주성현 씨도 문짝 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떡대수. 근데 이 친구는 발 사이즈가 있네요. 295mm. 발 되게 크네. 295 수라고? 진짜. 밑에는 몸무게가 있어. 손 사이즈를 안 나왔잖아. 손은 작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손이 조금일 수 있지. 손작공일 수 있지. 신재민 씨는 키 빼면 110이네요. 네.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아, 키 빼면 110이라고요 신재민 씨가? 네, 키 빼면 110이에요. 지금 하나 떠오른 게 너무나 외형적인 거로 볼 때 다원님이 유일하게 지금 혼자 뭔가 공 아니면 수일 것 같이 되는데 그것 자체가 함정이지 않을까. 그럼 정다운이 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1대 3은 아닐 것 같다. 그러면은 뭔가 2대 2 아니면 그러니까 10 다수여가지고 너무 정다운이 눈에 혼자 공이고. 보이니까 아닐 것 같다는 저는 한번 순간 서브 커플이라면 이렇게 X자일 것 같은데. 아, X자로? 김수현 씨와 신재민. 네. 아니지. 아니 29세와 32세끼리 조합. 아니지. 서브 커플이면은 왼쪽 둘 오른쪽 둘인 게 오른쪽 아래가 너무 키가 크니까 더 키 큰 애를 붙여줘야 되죠. 만약에 서브컵일 거면. 어떻게 약간 취향은 어떠세요? 그 누가 공인 게 좀 더 취향이실 것 같아요? 지금 이 프로필만 보면. 저는 김수현, 주성현, 신재민 이 세 명이 공인이라고 저의 취향은 말하고 있거든요. 아, 취향은? 네. 근데 잠깐 서브 커플 얘기를 듣고 나서 김수현, 정다운, 주성원, 신재민 이렇게 둘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아래랑 위인가? 근데 또 머리색을 보면 머리색으로. 금발이 근데- 공이 많이 되는 흑발이 공대잖아요. 흑 갈갈일 리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흑 근데 갈갈일 이거 리가 없어. 가지고도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흑발이 수다, 흑발이 공이다 이걸로 또 많이 싸우지. 흑 갈갈일 리는 없잖아요. 근데. 저 금발에 갈갈로 흑갈이지. 흑갈이나 가르기지. 어떻게 흑 갈갈이야? 흑흑 갈갈일 수도 있죠. 너무 사람이 편협해. 그러면 안 돼요. 스탭들이 잘 짰다. 자료를 재밌게 3단계 보여주세요. 비밀 사이. 오? 맞는 거 같은데 그러나? 흑흑 갈갈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야 이거 이건 되게 유명한 다공일수 아니에요? 저는 아무도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우선 등을 돌리고 있는데 저 가운데가 수 같은데 수한테 그럼 공식이 갈갈이고 나머지 둘이 아니라니까 저 가운데 혼자서 수고 나머지 다 맞는데 공이라니까. 그건 이해했는데 아, 그러면 그쵸. 그 메인 커플이 누구고 서브 커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 메인 공이 누구냐? 결국에 마지막으로 엮기는 다 같이 행복하게 사나? 폴리아모리도 뭐 그쵸. 지금 그 다원이 제 기준에 그러니까 다원이 기준 오른팔 쪽에 있는 분이 누구였죠? 저분이 공일 것 같아요. 진짜 김수현 씨. 주인공. 절대. 컷에서 제일 안 잘렸어요. 근데 누구도 수 절대, 말고는 누구도 이렇게 정면을 안 보고 있네. 그래서 더 헷갈림. 왜 그럴까요? 다 헤어지나? 다 안 이루어지나? 다 죽나요? 진짜? 이거 뭐 결론도 알려주시나요? 아. 와 메인공 결국 메인공은 안 찍어주셨네. 우리가 찾아야 되네. 보자. 참고로 이거가 BL계에서 메인공 누구냐로 연재 내내 엄청 싸웠어요. 그러네. 지금 이게 그렇겠네요. 지금 앞에 일러스트를 봐도 제가 저희끼리 막 추측이 막 나눴잖아요. 저는 지금 그림에 얼굴이 잘리지 않고 누구가 이렇게 맞아요. 그 그런 것도 어남류, 있고. 어남택 막 이런 걸로 싸웠잖아요. 어머나. 그것처럼 죽도록 싸웠어요. 어. 죽도록. 김수현 씨.
김수현 씨. 김수현 씨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현 씨 맞죠? 김수현 씨 같습니다. 맞아 아니야. 빨리. 정답을 말해. 아 근데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 진짜 궁금하시다면 진짜 악랄하게 하시네. 궁금하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60초 후에 알겠습니다. 공개 아니고요. 궁금하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잠깐만 끊고 말해봐. 누군데요? 아직 안 알려줄 거예요. 궁금하다면 카카오 페이지. 그러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와, 진짜 이렇게 끝내는 거 우린 처음이야. 뭔가 공개가 다 되고 그걸 듣고 평가라고 끝나거나 감상을 평을 했는데 아 이제 좀 궁- 익숙해지셔가지고 약간 궁금하네요. 그 작품도 진짜 궁금하네요. 비밀 사이. 네. 근데 절대 안 잊어버린다. 집에 가서 본다 나 진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어서 우리 재민님부터 또 한번 네. 마무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반에 항상 했던 얘기인데 아저씨들이 BL 얘기하는 거 진짜 흔치 않거든요. 저 수업 때 계속 준비를 하면서 막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되게 처음에 불편해해요. 근데 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덕분님도 또. 저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김수현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나도 머리에서 계속 지금 그러고 누굴까 있어가지고 이러고. 지금 타이밍을 놓쳤는데 되게 재밌었고요. 제가 BL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터놓고 이야기할 뭐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참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특히 순디님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슈퍼스타와 함께. 너무 아니라고요. 좋았고 사실 이거 찍기 전에 이미 저한테 추첨작들 여러 개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또 첫 시간으로 함께 하신 최초의 또 만남인데 순디님도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처럼 이제 학고를 이렇게 여기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특히 약간 남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거는 또 처음이에요. 항상. 그러네 혼자 영광입니다. 여자구나. 네. 어머나 내 성별이 뭔지 어머나. 내가 알파인지 오메가인지 까먹은 거야. 이게 무슨 버스였는지 까먹고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재밌었고 역시 이런 얘기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얼마나 다 뜻이 통하는지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언제든지 제가 좋아하는 거가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열심히 해가지고 놀러 오겠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한 시간 너무나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찐들의 페이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댓글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우리는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누굴까? 김수현이라니까요. 진짜 내기할래요? 진짜? 나 김수현. 근데 내기가 안 근데 돼. 다 지금. 다 김수현이네. 김수현이야. 그러네 내기가 안 되네. 아, 서진이는 무슨 서진이랬지? 김서진이요. 세 번째 말한다. 근데 너 이름이 뭐였지? 내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야? 아니야 OT에서 봤었잖아. 아닌가? 김서진. 밥도 같이 먹었는데. 맞다 미안. 원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잘 기억 못해. 아니야 이제 꼭 외울게. 안 할 것 같아. 소정인 그 이후로 몇 번 더 내 이름을 물어봤다. 그리고 A는 안녕, 서진아. 아니 이거 잘 가라고 인사하는 안녕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안녕 서진아 이게 아니라 안녕 서진아 이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 바이라고 적혀 바이. 있잖아요. 근데 저음으로라고 했으니까 네. 약간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 안녕 서진아. 그런 느낌. 누구랑 헤어질 때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다시 하실래요? 아니요. 네, 좋습니다. 갈게요. A는 내 이름을 틀리지 않고 불러줬다. 어느 날은 A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여기 아빠한테 맞은 거야. 남자 좋아한다고 했다가 잘 가, 서진아. A의 마음을 우리의 주인공 서진이는 언제야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본인의 마음부터 알아봐야겠죠? 카카페 인기 웹툰 비밀 사이에 맥퀸 스튜디오가 보여드리는 신작 서진과 A 그리고 A의 절세미인 삼촌까지 엮여버린 세 남자의 아슬아슬한 러브스토리 무색의 빛입니다.